안녕하세요. 복잡한 개념의 진짜 의미를 명쾌하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딘가 신비롭고 또 오해도 많이 받는 사상이죠. 바로 신지학, 테오소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신지학,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종교인가? 아니면 무슨 마법 같은 건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철학의 한 종류? 바로 이 질문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신지학이 대체 뭐냐?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주와 인간, 그리고 우리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 숨겨진 법칙을 읽어내려는 하나의 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지학은 자, 이걸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 여기 거대한 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신화, 종교, 심지어 우리 자신의 내면까지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상징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럼 신지학이 뭘 하려고 했느냐? 바로 그동안 뒤죽박죽 섞여 있던 오컬트의 세계에 하나의 질서정연한 우주론, 즉 지도를 그려주려고 한 거예요. 오컬트라는 말 자체가 숨겨진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숨겨진 세계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한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미신은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더라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지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제멋대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일관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요. 그리고 그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자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지학이 오컬트를 체계화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타로나 점성술 같은 것들 있죠? 이걸 그냥 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언어의 사투리 같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간도 그냥 몸뚱이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된 존재, 물리적인 몸, 감정체, 정신체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이 우주 전체를 우리 의식이 성장하는 일종의 거대한 학교나 무대로 보는 거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법칙으로 돌아갈까요? 신지학이 제시하는 우주 사용 설명서,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이해하면 신지학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신지학의 세계관을 떠받치는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더 미묘한 차원들이 겹쳐져 있다는 거고요. 둘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자 에너지라는 겁니다. 셋째, 카르마. 이건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 법칙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환생은 영혼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학교에 계속 입학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와닿는데요. 카르마는 처벌이 아니라 정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이 그냥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 라고 우주가 보내주는 일종의 피드백, 데이터 같은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그럼 이 엄청난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에 이 사상이 어떻게 태동해서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있습니다. 정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방대한 지식을 엮어낸 천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신비 체험 때문에 말이 많았던 아주 복잡한 인물이에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1875년에 뉴욕에서 신지학 협회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블라바츠키의 대표작들 베일벗은 이시스나 비밀교리 같은 책들이 나오면서 그 사상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소위 뉴에이지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쓰는 영성 용어들이 있잖아요. 아우라가 보인다, 차크라를 정화한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신지학을 통해 서양에 널리 퍼지고 대중화된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를 하나로 묶고 인류가 다 같이 영적으로 진화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게 바로 신지학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신지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균형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지학은 분명 강점이 있어요. 막 흩어져 있는 여러 영적인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도 역할을 해주고요. 또 카르마라는 개념을 통해 아주 강력한 윤리적인 틀을 제공하죠. 하지만 함정도 분명히 있어요.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빠지기 쉽고요. 나만 아는 비밀 지식이라는 식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좋은 점만 잘 가려내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접근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지하게 말하는 걸 하나하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우리 내면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보는 거죠. 그때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을 그냥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소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읽어내는 언어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이 모든 걸 그저 흥미로운 지식으로 남기느냐, 아니면 삶을 바꾸는 지혜로 만드느냐를 결정할 겁니다.